누가 제 몸을 몰래 찍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동의를 하고 찍었어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린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을 다시 찍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걸 안다면 재촬영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만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형사사건의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로비 난이도는 쉽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안 되는데 그게 나오는 화면이나 모니터를 찍은 거는 된다? 현재 법 자체에 허점이 있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복제물이 포함된 겁니다. 같은 원칙으로 재촬영물도 법 안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 법은 입법 과정 5단계 중에 1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국회가 오랫동안 파행된 만큼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촬영 유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렇게 백혜련 의원실에 저희가 왔습니다. 백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만든 법 핵심이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촬영한 촬영물도 똑같이 그 성폭력 범죄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내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네. 그 대법원 판례를 보고 국민들이 다 좀 분노했어요. 오. 왜 이게 안 되냐. 근데 뭐였냐면 네. 내연 관계였던 예.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던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핸드폰으로 한 컷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내분한테 보냈죠. 오. 아내분한테 보냈는데 그게 무죄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불법 촬영물을 재촬영해서 보냈는데 무죄가 났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엄본이 한마디로 아니다. 재촬영물이다. 그래서 그거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규정하는 촬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복제물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에 반해서 재촬영물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서요. 뭐가 다른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복제물보다는 재촬영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복제라는 거는 클론 일종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V 한 거 네. 딱.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네. 복제물의 개념은 재촬영물보다는 더 적은 개념 아닌가. 지금까지는 직접 촬영만 처벌했고 그 얼마 전에 개정된 것도 이제 뭐 복제물만 포함했는데요. 재촬영을 처벌하는 거는 왜 또 중요한지. 일단은 우리는 네. 직접 촬영과 재촬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피해자에게 끼치는 네. 불리,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직접 촬영물이나 재촬영물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을 직접 촬영과 재촬영과를 구분해서 네. 오히려 재촬영은 처벌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촬영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로 개정안을 낸 것이 제 법안입니다.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따르면 그 재촬영물의 유포뿐만 아니라 재촬영물의 촬영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재촬영물의 촬영 자체는 처벌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재촬영물의 촬영 자체는 적발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재촬영물을 촬영한 게 유포되지 않는 한 그것이 재촬영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조항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재촬영물을 단톡방에서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처벌되죠. 네. 그것은 유포행위인 거예요. 카톡방에 무슨 개인적으로 올린 게 유포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포는 단 한 사람에게도 가면 유포고요. 아무리 폐쇄된 단톡방, 네. 단둘이 하는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포될 가능성이 돼 있으면 네. 일종의 유포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봐요.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재촬영을 그냥 유포한 게 아니고요.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웹하드에 올리면 처벌이 더 세지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재질이 훨씬 나쁜 거죠.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진짜로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경우는 아주 부작위적으로 많은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오.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조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그 재미로 네. 그냥 그렇게 하시던 분들도 있죠. 그게 네. 범죄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던 분들도 있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뭐 이거 그냥 공유하고 보낸 것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제의식이 없는 거죠. 어. 그러나 그게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가혹한 처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예. 모르시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예. 범죄가 줄게 되겠죠. 아, 이 법안을 작년에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사실 12월 말에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양진호 예.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 몇 가지의 법률을 추려가지고 빨리 일단 통과는 시켰어요. 네. 그런데 제 법안이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안 소위에 올라가는 있는데 네. 지금 또 그 언제 솔직히 논의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한 60%. 오, 60%. 왜 60%냐면요. 네. 이제 총선이 1년도 네.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법안의 이 찬반 여부를 본다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법안들은 많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 60%로 잡겠습니다. 오늘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재촬영 유포 금지법 법안에 관한 총평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비 결과는 보통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재촬영 유포 금지법 법안 통과 가능성은 보통, 예상 통과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백 의원은 불법 촬영물 원본이나 재촬영물이나 유포되고 피해를 입는 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불법 촬영물을 없애는 법안 꼭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로비스트 고승혁이었습니다.